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아침 5시 30분입니다. FOMC 회의 결과와 파월 의장의 연설을 들으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FOMC 회의록은 매파적이었고요.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SOXL은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다시 플러스 1%까지 말아 올렸는데요. 현재는 마이너스 4%까지 밀어버렸어요. 오늘 하루 만에 주가의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SOXL은 며칠 사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전고점 돌파를 위한 조정인 것 같아요. 중국의 CATL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어요. 무려 순이익이 48%나 급증했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60%로 손실 중이고요. SOXL은 현재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8%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190%까지 수익 구간이었었는데요. 며칠 사이 50%가 없어졌어요. 그래프를 보면 저번에 조정기처럼 또 1, 2주 조정을 보이다가 전고점을 탈환하기 위해 상승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기 때문에 이대로 주가가 흘러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반등을 하면 쌍봉을 그리고 추가 조정이 올지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2월 중순까지 40달러를 살짝 돌파 후 계절성 영향으로 4월달까지는 주가가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승하면은 비중 축소를 잘 해보려고요. 어제 저녁 10시 15분에 1월 고용 변화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예상보다 고용이 둔화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좀 전에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금리는 5.5로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대요. FOMC 회의 결과는 좀 매파적이었어요.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아마도 5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아요. 연준의 정책 결정문에서 최근 지표를 보면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일자리 증가세는 지난해 초부터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어요.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확신이 들 때까지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3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확실히 도달할 때까지는 섣불리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대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미국의 고용은 12월까지는 좋았으나 1월부터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연달아 정리해고를 선언하고 있고요. 정보기술업체를 비롯해 물류업체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감원을 추진하고 나섰대요.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심화되면서 긴축 경영에 돌입했다라는 분석이에요. 비용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으로 사무직 직원들을 대체하는 기업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최대 물류업체인 UPS가 1만 2천 명을 감원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UPS를 비롯해 미국 최대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도 정리해고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페이팔 CEO는 소환을 통해 페이팔 인력 중 9%인 2,500명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이날 발표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개인 부분에서 1,900명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알파벳은 기술직과 광고직 직원 1,000명 이상을 해고했고 유튜브는 일자리 100여 개를 없애기로 했대요. 아마존과 이베이도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있어요. 2월부터 고용은 급속히 냉각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용이 냉각되면 연준은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수도 있어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AMD 등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실적 발표 후 주가는 곤두박질 쳤어요. 아마도 전체적인 미국 증시가 가열돼서 하락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 상승이 되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4848을 해볼 생각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74조 원을 토해낼 판이래요. 일론 머스크가 2018년부터 받은 74조 원의 보상 패키지가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됐대요. 법원의 이 판결은 일론 머스크 개인에게는 충격이지만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파괴적이진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CEO에 대한 강력한 보상이 지배적인 미국의 기업의 이사의 문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대요. 델라웨어 법원은 테슬라 이사의 멤버들이 머스크에 대한 보상 계획 수립에서 성간주의 의무를 위반해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 있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어요.
판결이 나온 후 일론 머스크는 델라웨어 주에는 절대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라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분노를 터뜨렸대요. 차이나 전기차가 0.6% 또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영망치 캔들이 나왔는데요. 하락장에서 영망치 캔들이 나오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동안 많이 속아와서 주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하락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CATL이 7.7%나 급등을 했어요. CATL이 지난해 48% 수준의 순이익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대요. 하지만 올해는 험난한 경영 환경에 직면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어요.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CATL만 7.7%나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하락한 업종에서는 간펑 리튬과 텐진 리튬이 마이너스 7%까지 하락했어요. 중국에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중국의 공장 활동이 4개월 연속 위축세를 나타내고 있대요. 1월 제조업 PMI 지수가 49.2로 소폭 상승은 했지만 4개월 연속 50 이하래요. 지표가 50이 넘어야 경기 확장형인데 아직까지 50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2월도 문제인데요. 2월은 설날이 있어서 제조업 가동일수가 며칠 되지 않아요.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은 3월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는데요. 중국의 명품 매출이 반등해 새로운 성장 기회가 보인다는 평가예요. 명품 시장이 지난해보다 12%나 성장했대요. 여전히 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중국 내 럭셔리 시장이 향후 몇 년 동안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대요. 제조업 PMI 지수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은 중국 증시를 37억 200만 위안을 순매수했대요. 중국 증시 낙폭 과대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15분인데요. SOXL은 32달러로 마감했으나 애프터장에서는 1.5% 상승 중에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회사인 퀄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다행히 실적이 좋게 나왔고 지금 애프터장에서는 4% 이상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 SOXL이 상승이 기대돼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